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. 1교시에는 여러분들 그 폴더블 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. 뭐 어떤 거냐면은 한국인들 손 사이즈에는 스마트폰이 한 4인치대가 딱 좋아. 4인치 한 4.5인치 정도 딱 맞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의 크기가 아니라 눈에 적응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눈으로 봤을 때 시원시원하고 넓은 화면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요즘은 4인치대 휴대폰은 거의 보이지 잘 안 나타나고요. 주로 6인치 이상짜리가 나오잖아요. 크게. 그것도 작다고 해요. 요즘은 좀 시원한 겁니다. 특히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넓은 화면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그것을 이제 딱 공략한 게 결국 뭐냐? 폴더블이다. 폴더블 폰은 보통 한 7.6인치, 뭐 8인치 정도 되거든요. 반으로 접으니까. 그래, 앞으로는 그게 대세다. 그 대세를 이제 삼성전자가 몰고 가는 거죠. 또 중국 애들도 상당히 좋아해, 큰 폰들을. 약간 대륙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, 이게 뭐 작은 폰들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과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이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. 폴더블 전쟁이. 아직까지 애플은 거기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데, 여기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번 시간에는 그 또 웃긴 게 뭐냐, 이게 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뭐 TSMC가 또 일본하고 손을 잡아요. 왜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할까? 지들이 실력이 있으면은 뭐 혼자도 되겠지만은 그만큼 뭐 자기들도 뭐 약간 미진하고 약간 실력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. 약간 좀 부족한 부분.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과 손잡아 가지고 한번 뭐 대응하겠다 그런 이야기겠죠. 또 삼성도 예전에 한번 피를 봤어요. 옛날에 한번 굴욕을 한번 당했습니다.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 이비덴이 없었다면 TSMC 유치는 어려웠을 것이다. 이비덴. 그 최근에 그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가 TSMC가 일본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하면서 그 재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. 이비덴이 없었다면 TSMC 유치는 어려웠을 것이다. 거기서 이비덴이 뭐냐? 이비덴. 이거는 반도체 패키징 기판 세계 1위 업체예요. 반도체 패키징 하는 그런 기판 만드는 뭐 세계 1위 업체. 그래서 TSMC가 이비덴을 비롯해서 기업들과 이제 패키징 분야에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찾은 거예요. 응? 일본을 찾은 거다. 패키징 쪽으로 약하니까. 일본이 또 이런 건 잘해 또 보면은 상당히요. 그래서 얘들과 협업을 해야 한다. 그 파운드리의 그 미세화 공정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 그 패키징 공정이죠. 패키징 공정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경쟁이 상당히 막 심화되고 있어요. 막 격화됩니다. 치열합니다. 지금 패키징 공정에서. 그리고 기업들은 그 차세대 그 패키징 기술에 이제 투자를 늘려야 돼. 안 늘리면 작살나. 알겠도록. 그리고 다른 업체들과 이제 합종 연행 막 해야 돼요.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. 지들 각자의 실력이 약해. 그러다 보니까 합종 연행할 수밖에 없죠. 마다치 않는 겁니다. 반도체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는 이제 패키징 기술력에 따라서 이제 업계 순위가 정해질 것 같다. 업계 순위가 정해질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 겁니다. 그럼 보면은 그 반도체 후공정 중에 하나인 패키징이 뭐냐? 패키징.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전공정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어요. 그 반도체 후공정 중에 하나인 패키징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전 공정에 비해서 이제 중요도가 낮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. 그 반도체를 이제 외부로부터 보호하고요. 기판에 이제 연결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이죠. 중간다리를 놔주는 역할에 이제 그쳤는데 이제 반전이 된 게 언제냐? 이제 2016년도입니다. 2016년도 그 반전이 그 삼성전자가 이제 패키징 때문에 그 애플의 그 AP 그 파운드리 수주를 이제 전량 모두 TSMC에 뺏긴 겁니다. 뺏겼다. 2016년도에 당시에 TSMC가 FOWLP라고 하는데 팬 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하네요.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칩 두께를 이제 한 20% 줄여버려요. 줄이고 속도와 스피드가 인전 20%를 높이는데 이제 성공을 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로 인해 가지고 삼성이 결국은 엿먹게 되는 겁니다. 결국 물 먹은 거예요, 완전.
TSMC는 이제 패키징 전문 업체들과 이제 견줘도 공정 처리 이쪽이죠. 공정 처리 규모만 해도 세계 한 3, 4위에 들 정도로 이제 앞선 기업이라고 해요. 아직까지 1위는 아니고 이제 한 3, 4위 정도 한다는데 이제 그런 업체가 이제 일본과 손을 잡아서 이제 뭔가 더 늘리겠다는 거죠. 이제 패키징 전 기술이 이제 복잡하니까 뭔가 이제 더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용처와 이제 용도에 따라서 마치 이제 낸드 플래시를 쌓아가듯 이제 칩을 이제 적층하는 기술이죠. TSV 기술인데 여러 칩을 막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또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속속속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. 특히 이제 뭐 전장하고 첨단 서버용 반도체는 이 패키지 완제품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는데 특화된 아까 말한 것처럼 FOWLP라는 그런 그 제조의 한계가 있답니다. 이걸로는 제조의 한계가 있다. 그래서 반도체 업계는 TSMC가 그 EB된의 주력 분야인 그 FCBGA라고 있네요. 이제 플립칩 볼 그레이드 어레이라는데 하여튼간 뭐 이런 기술이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기술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은 하여튼 FCBGA라는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EB된의 기술을 가지고 그 칩을 선이 아닌 면 단위로 기판에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대면적 패키징에는 유리하다. 그리고 EB된과 협업하면은 현재 세계적인 그런 공급 부족 상태인 아까 말한 것처럼 FCBGA 패키징에서 우선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 일본은 현재 도요타나 혼다 등 그런 전장용 그 반도체 수요가 큰 지역이에요. 일본도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?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 많이 필요한 지역이죠. 그 TSMC가 한 200억엔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제 후공정 분야의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을 해요. 거기다 이제 도쿄대에 R&D 센터 건립도 현재 추진 중이다. 현재 그런 상황이 이제 하는 거죠.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냐? 그 삼성전자도 가만히 보고는 있지는 않을 거예요. 그죠? 계열사인 삼성전기가 있어. 삼성전기는 그 TSMC의 그 FOWLP에 대항하는 기술인 PLP라고 있어요. 패널 레벨 패키지 PLP라는 그런 기술을 이제 착수했어요. PLP. 착수해서 2018년에 양산에 성공을 합니다. 수율은 무려 한 95% 좋아. 수율 아주 좋아요. 그래서 반도체 그 패키지 기판을 쓰지 않고요. 그 메인보드에 곧장 막 칩을 연결하는 기술이야. 이 사업부를 이제 삼성전자가 2019년에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다양한 수요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강화해 옵니다. 그 삼성전자는 그래서 로직하고 그 SRAM을 이제 수직 적층한 X큐브라고 했고, 뭐 로직 칩과 4개의 HBM 그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한 i큐브 퍼 이런 신기술을 막 쏙쏙 내는 겁니다. 참 새로운 기술도 많이 나오네요. 뭐 X큐브하고 i큐브 퍼라는 그런 신기술을 내놓고 있죠. 그 EB된의 경쟁사인 그 삼성전기도 이제 패키징 분야에 이제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도 삼성은 참 그룹이라서 자체 내 다 해결이 돼. 참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그동안 주력이었던 그 모바일이나 그런 PC용 반도체 패키지 그 기판 위에 서버용 시장에도 뛰어들 방침이에요. 그 라인 증설도 이제 추진하고 있고, 그래서 업계에서는 올해 이제 삼성전기의 그 반도체 그 패키지 기판 그 매출이 전년 대비 한 19% 증가했어요. 그래서 한 1조 4,400억 정도 됩니다. 엄청 큰 돈이죠. 그 중에 한 5,300억 가량이 아까 말한 것처럼 FCBGA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.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관련 영업이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뭐 기록할 것이다.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이제 정부 지원은 이제 등이 없고,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제 맞대응 중이에요. 미국도. 인텔은 한 35억 달러 들여가지고 이제 미국 뉴멕시코 그 주에 보면 리오렌초라고 있어요.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이제 짓고 있는데 이 라인은 내년 말부터 가동에 들어간대요. 애플도 최근에 M1 프로세서를 이제 메모리를 함께 패키징하는 기술을 공개했고요.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난 5월에 이제 105억 달러, 한 11조 한 9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 패키징 등의 R&D 지원 예산으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워낙 뭐 대만도 저렇게 날뛰지, 또 삼성도 저렇게 또 치고 나가지, 이제 미국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이제 현재 뭐냐, 이제 정부에서 청주나 뭐 충주에 이제 패키징 전문 단지를 이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해외와 비교하면은 지원 수준이 낮다.
이제 그 모 대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해요. 아직 국내는 좀 뭔가 지원 수준이 낮다. 그래서 패키징을 이제 반도체 등 전략사업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. 그래가지고 R&D를 뭐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.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. 뭐 대학교 교수님이. 결국 제가 볼 때는 삼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분야에 한번 2016년도 물 먹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제 또 당하면 안 되겠죠. 그쵸? 그 정부에서도 빨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돼요. 그래야지 또 TSMC하고 경쟁할 때 뒤처지지 않을 뿐더러 또 치고 오는 또 인텔 같은 업체들도 이제 확실하게 대응을 하려면은 응징을 하려면은 이 패키징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앞으로 뭐 초미세 공정도 중요하겠지만은 패키징 공정도 상당히 중요하다. 네,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. 뭐 좀 더 심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3교시에 뵙도록 할게요.